예,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자,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 GDN은요, 갓 디펜스 네이션 코리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다. 대한민국은 우리 종북 주사파 어리석은 인간들이여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시간이 다 왔다. 째깍째깍. 자, 여러분, 자, 지난 또 한 주 또 잘 지내셨죠? 이제 또 다음 한 주가 또 시작이 됩니다. 다음 한 주는요, 제가 그 제주 4.3 사건의 진상을 취재하기 위해 가지고 제주도로 내려갑니다.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4박 5일간 일주일간 제주도로 가니까 제주도에서 제주 4.3 사건 그 방송을 생중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하늘교회 김재동 목사님하고 가는데 우리 또 그 저를 그 추적하시는 위치 추적하시는 우리 저 한국 경찰청의 그 경찰분들도 관심이 있으시면은 그 제주 4.3 사건 그 우리가 그 설명해드린 대로 오시기 바랍니다. 오시면은 뭐 제가 또 설명도 해드리죠. 뭐. 자, 지난 한 주는 그 저희가 그 좀 많이 일이 많았습니다. 그 미국의 타로 박사하고 이 저 고선창 변호사님한테 또 뭐 편지를 써보내는데 그걸 또 번역을 해가지고 또 미국에 다 백악관에도 보내고 저기 타로 박사님 고선창 변호사님한테 보냈습니다. 편지 쓰는 것도 쓰는 거지만은 이제 그걸 또 번역을 하고 하는 게 그 만만치 않은 작업인데 우리 외신 번역 기자팀의 이주희 국장님께서 또 이런 걸 또 다 번역을 해주셔가지고 이 상당히 또 이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신에 다 보냈더니만 외신에서 월드 트리뷴이라는 매체에서도 한번 만나고 그 대화를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고 뭐 연락이 좀 오고 있습니다. 6월 한 중순경에는 그 외신 기자들을 모아놓고 지금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외신 기자회견도 한번 뭐 할까 하고 생각 중입니다. 그 또 그 사이 우리 경찰에서 또 탄압을 해주시면은 제가 좀 더 큰 인물이 될 것 같은데 뭐 그 전에도 탄압을 좀 해주시면 뭐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요 그 아무튼간에 그 지난 뭐 6년 동안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신 많은 분들께 제가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글로벌 디펜스 뉴스 홈페이지에 가시면요 뭐 이런 지금 기사들이 외국에서 한국에 이런 거에 대해서 저 뭐 부정선거 대해서 관심을 가진 매체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기사가 있으니까 가서 한번 보시면 되고, 제가 오늘은 대한민국의 식민지 중국의 식민지가 된 대한민국이라는 그 주제로 우리 타라오 박사님한테 이제 써보낸 고든창 변호사님한테 써서 보낸 그 편지를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영어 영문 번역이 있고 중국 식민지가 된 한국 된 대한민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한글이 먼저 나오고 영어가 뒤에 먼저 나오는 거고 여기 지금 코리아 비컴 컬로니 오브 차이나 요거는 이제 영어가 먼저 나오고 이제 한글 기사가 밑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먼저 보시든 간에 상관이 없는데 이 편지를 외국에 있는 그 저기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좀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뭐 CIA 미 국무부 주한미군 뭐 등등등 외신 기자들 뭐 등등 이렇게 뭐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여러분께서 이제 좀 많이 쭉쭉 퍼뜨려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퍼질 만큼 퍼졌는데 그래도 더 많이 퍼지고 퍼뜨리고 하면은 대한민국의 언론 탄압을 막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이제 첫 문장만 좀 읽어드리면은 Dear Dr. Taro and Mr. Gordon Chang, I'm Sung Sang-hoon of Global Defense News from Seoul, Korea. Thank you for your interest in human rights of post-Korea, especially in the operation on the freedom of press currently happening here in ROK. 뭐 쭉 이렇게 있습니다. 이 이제 많으니까 제가 밑으로 내려가서 한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금요일 날은 그 이승만 대통령 관련해서 그 아침 9시부터 그 오후 6시까지 그 목요일 금요일 이틀간 조선 독립 그리고 이제 6.25 그리고 한국전 당시에 공산주의자들이 뭐 60 대구 폭동을 일으키고 뭐 용문산 전투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강의를 이틀을 했습니다. 이틀을 12시간을 제가 12시간 13시간을 혼자서 강의를 쏟아붓고 나니까 진이 다 빠졌습니다. 진이 다 빠져가지고 지금 매우 힘든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또 힘을 내서 이제 싸워야죠. 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성사문입니다. 타라 박사님과 고든창 변호사님께서 한국의 언론 탄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번 사건에 대해서 트위터로 제 이름을 언급해 주셔서 한국의 경찰과 검찰이 깜짝 놀란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탄압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공론화시켜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에 보면 의인을 악인이라 칭하고 의인들을 탄압한 8개 국가를 하나님께서 불러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문재인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로 박사님과 고든창 변호사님의 의로운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을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타로 박사님과 고든창 변호사님께 가득히 내리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래는 사건 경위를 설명드리는 것이오니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고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중국인 사자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의해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아야겠습니다. 지난 2020년 5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경 경기지방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경찰관 4명이 체포영장을 갖고 저희 집으로 들어와 저를 체포하였습니다. 평택시에서 중국인을 검진한 의사가 우한폐렴 증상이 나타나니 보건소로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는데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으려고 줄을 서 있다가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사건을 우한폐렴으로 사망한 사건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그것에 대해서 평택시가 수사를 의뢰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3차례나 3차례나 서울로 사건 이송을 요청하는 문서를 담당 형사에게 발송하였으나 경찰이 체포영장을 들고서 제 위치 추적까지 하여 온 것입니다. 공공기관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비판하는 언론사를 경찰이 수사 의뢰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대한민국의 어떠한 법에도 공공기관이 자신들을 비판하는 언론사에 대해서 고소할 수 있는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통 언론에서 잘못 보도를 하면 공공기관은 보도자료를 내고 언론사 보도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설명하는 수준에서 일을 마무리합니다. 경찰청에 도착하니 수갑을 채웠고 화장실 갈 때도 형사가 뒤에서 지키고 있었으며 수갑도 한숨만 풀어주었습니다. 변호사가 오고 있다고 해도 계속 수갑을 채워놓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오고 나서 진술녹화실로 장소를 옮기기 위해서 차를 타고 경찰청 내에서 2~3분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수갑을 채웠습니다. 진술녹화실에 도착하여 변호사가 접견을 하니 그제서야 풀어주었습니다. 변호사님이 진술녹화는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하여 진술녹화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진술녹화를 하였습니다. 죄목을 보니 중국인 사자 명예훼손죄와 평택시가 수사 의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입회한 2명의 변호사도 깜짝 놀랐고 저도 놀라서 중국인이 한국 법에 고소가 가능한가 하고 물어보니 경찰이 말하길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고소를 한 것인가 하고 물어봐도 알려주질 않았고 우리가 고소장을 떼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아직 누가 저를 중국인 사자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알려줄 의무가 있는데 알려주질 않았습니다. 경찰은 죽은 중국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계속 질문을 하였으나 저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넘어갔습니다. 그 외에도 평택시가 제 방송으로 피해를 봤다고 수사 의뢰를 한 부분을 수사하는데 평택시가 어떤 피해를 받는지 구체적으로 피해 범위가 특정되지도 않았으며 평택시와 관련이 없는 부분들도 수사를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방송에서 고려연방제 및 주한미군 철수 관련하여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 정책을 비판한 것도 한꺼번에 질문하였고 저는 해당 사항이 없다며
그 해당 사항이 없음 진술 거부를 하였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고려 연방제나 주한미군 철수 등과 관련된 제 의견이 거짓이며 진짜라면 증거를 대라고 경찰이 말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방송에서 실문을 읽어주면서 했던 모든 이야기들을 조목조목 들이대면서 어떤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근거를 대라고 질문하였습니다. 또 경찰이 말하기를 신문만 읽어주면 되지 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가 하고 질문하였습니다. 경찰이 언론인이 하는 말에 제가를 물리려고 한 것입니다. 명백한 언론 탄압이며 헌법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를 탄압한 것입니다. 수사가 끝난 뒤에 약 30시간이나 수원 남부 경찰서 유치장에 감금을 시켰고 5월 14일 밤 11시경에 풀려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인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월 중순 총선 후 언론과 종교 권력을 재편하겠다고 발언한 이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중국인 사자명예훼손이 성립하게 되면 중국인들이 기분 나쁘다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무조건 고소를 할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국민의 재산권까지도 중국인에 의해 침해당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헌법 제7조 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는데 한국 국민들의 혈세로 월급을 받는 경찰이 중국인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언론사 대표의 3차례에 걸친 사건 이송 요청을 묵살하고 긴급 체포하였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 행위입니다. 그리고 직권남용이며 공무원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현재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폭로하고 있는 TV조선과 채널A 방송국 면허 유지를 위한 심사에서 올해 탈락하였으며 TV조선과 채널A가 방송국 면허 유지를 위한 심사에서 올해 탈락하였으며 5월 말까지 추가로 심사가 진행 중인데 아마도 방송국 면허를 박탈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불편하게 한 질문을 했던 여기자가 몸담았던 경인방송은 방송국 허가를 자진 반납하는 형식으로 방송국을 포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언론의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한국의 언론인들과 유튜버들에게 엄청난 압박이 가해질 것입니다. 또 종교의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양심적인 종교인들에게도 많은 시련이 닥칠 것입니다. 특히 미국의 선교사 4,300여 명이 이 땅에 들어와서 일본 식민지였던 조선을 해방시켜주고 신문물을 전해주었으며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국전 당시 178만 9천 명의 미군 병력을 파병했으며 670억 달러를 투자하여 대한민국을 지켜주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자유, 평화, 번영은 모두 미국의 선교사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미동맹 또한 한국교회와 미국교회의 영적인 동맹이 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을 파괴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해서는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래서 정강훈 목사님도 구속시킨 것이고 저 또한 긴급 체포를 한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법률이 통과되면 교회가 파괴될 것이며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가 모두 파괴될 것이라고 셀 수 없을 정도로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또 북한과 중국에 대한 심리전 방송을 실시하여 중국, 북한, 문재인 정권이 서로 싸우게 만드는 방송을 많이 내보냈습니다. 2018년 2월과 3월에는 반중 콘서트를 3차례나 서울 광화문에서 개최하였으며 5월 6일에는 중국의 패권 전략과 주변국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반중 국제 세미나도 개최하였습니다. 이 당시 서울 프레스센터 20층에서 국제 세미나를 하였는데 세미나 시간을 맞추어 모든 엘리베이터가 중단되어 참가자들이 집으로 많이 돌아가거나 20층까지 계단으로 걸어서 올라오기도 하였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때도 제가 이충근 박사님이나 그때 참여하신 그 방위산업학회 최우석 회장님이나 그런 분들한테도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고 장내 방송으로도 다 이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비가 엄청나게 왔었는데 그 비를 무릅쓰고 한 300여 분이 그
저희 19층인가 20층인가 뭐 그 맨 위에 제일 큰 그 대회의실까지 세미나장까지 걸어 올라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걸어 오시는가 하고 물어봤더니 엘리베이터가 전부 다 스톱됐다고 어르신들이 화를 많이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건 있었던 사건이고 그때 제가 안내방송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확실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 대한민국의 언론은 많이 탄압을 당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기사는 모두 가짜뉴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중국 우마우당이라는 사이버 팀의 지원을 등에 업고서 국내에서 여론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있는 국민청원 게시판은 이메일 주소나 SNS 계정만 있으면 외국인도 청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한국 국민인 것처럼 청원을 올리고 지지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와대는 그걸 국민의 여론으로 둔갑시켜 법을 만들거나 법을 폐지하고 경찰 수사를 진행하는 등 국민의 민의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대선 당시에는 신문기사에 달린 댓글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동원하여 조작하여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을 만들었다가 담당자가 현재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르면 한국에서 영주권을 얻은 지 3년이 지나면 외국인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투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재인 정권은 중국인들에게 영주권을 아주 쉽게 내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영주권을 쉽게 내어주는지 그 방법을 다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방법으로 영주권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 지방경찰제가 시행되면 대한민국을 매우 작은 조각으로 해체하여 중국에게 갖다 바치게 되며 지방경찰을 동원하여 반대파를 숙청하게 될 것입니다. 또 중국산 마약이 대거 한국 내로 유통되어 한국인들이 모두 마약 중독자가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세간에 의해서 단속된 마약 밀매 건수가 2016년에 비해 6배나 늘었습니다. 단속된 것이 6배가 늘었다면 단속되지 않은 건수는 얼마나 될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약, 아동포르노, 총기 등을 판매하는 다크웹의 접속 건수도 2016년에 비해 문재인 정권 집권 이후 폭증하였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마약이 현재 학교 및 주택가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제가 방송에서 수십 차례 언급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대선 때 중국에서 봉안코인이라는 회사의 비트코인 교환증을 탈북자들에게 나눠주다 언론에 기사화된 적이 있는데 이 교환증을 제출하면 미화 130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50만원 정도 됩니다. 미화 110달러의 현금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즉 문재인 정권이 중국에서 비트코인으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또한 제가 방송에서 수십 차례 언급하였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중국을 견제하는 불침 항공모함인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침몰시켜 중국에게 상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사의 기술로 시작된 한국의 원자력 산업을 해체하여 중국에게 넘기려는 의도입니다. 이미 많은 원자력 기업들이 무너졌으며 많은 원자력 기술자들이 중국 업체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원자력 기술이 고스란히 중국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며 그 기술들은 중국의 핵무기 능력을 고도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생명이 연장하게 된다면 웨스팅하우스사의 핵기술로 중국이 정교한 핵미사일을 만들어 미국의 국민들을 죽이게 될 것이며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인질이 되었듯 미국은 러시아에 이어 중국으로부터도 핵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빠른 종식만이 미국의 국민들이 핵인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미국인들이 살고 싶으면 한국을 언론 탄압 국가로 지정을 하고 언론 탄압 사례를 공식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언론인들과 유튜버들이 자유롭게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폭로하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구글 코리아를 압박하여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유튜버들의 광고 수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무실 운영비를 마련하지 못한 유튜버들이 생계를 위해서 다른 직업을 찾다 보니 자유를 사랑하는 유튜버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방송
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유튜버 광고비 차단도 언론 탄압 사례에 포함시켜 광고비 지급을 제한하는 것을 풀어주신다면 더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타라 박사님과 고든창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모든 미국인 그리고 당신들에게 무한한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2020년 5월 20일 글로벌 디펜스 뉴스 성상훈 배사. 자, 이렇게 해가지고 편지를 썼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외신 번역을 해주시는 이주희 그 국장님께서 번역을 해주셨습니다. 이주희 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외신에서도 이제 인터뷰 요청이 이제 서서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백악관에서 보냈고 CIA, 국무부, 뭐 주한미군, 한미연합사 뭐 여기 다 정보 수집하는 팀들이 있으니까 그쪽에도 다 보냈습니다. 다 보냈고 이제 뭐 고준창 변호사님, 타라 박사님 뭐 등등등 해외 외신에도 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주변에 아시는 미국인들이 있으면은 CIA나 국무부나 이런 데서 또 같이 좀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외신에다가도 제보를 좀 해주시고, 이게 제보가 여러 군데서 동시다발적으로 확 이게 올라오다 보면은 그 중에 또 뭐 이 보고 더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또 취재하는 그런 매체들도 생기겠죠. 여러분의 손가락이 대한민국을 지킵니다. 자,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게 쭉 보다 보니까 지난 한 주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지금 이 문재인 쪽에서 문재인 정권이 지금 무너지는 쪽으로 이게 기울어졌습니다. 왜냐면 정의연이라는 그 단체가 북한 간첩도 뭐 저기 유럽 가서 만나고 왔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돈을 쓴 것들이 북한으로 넘어간 뭐 증거들도 지금 뭐 언론에 지금 터지고 있고, 뭐 조총련계한테 뭐 그 돈 가지고 할머니들 뭐 할머님들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놓고 간 그 돈을 갖다가 조총련계 학생들한테 이제 뭐 장학금도 주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북한하고 연계됐다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인류 도덕적인 문제도 있지만 북한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할머니들을 착취해가지고 그 돈이 지금 북한으로 넘어가고 북한 간첩을 만나고 뭐 학생들을 유럽 데리고 가서 의식화 교육을 시키고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고, 이거를 단순하게 이제 사과한다고 해가지고 될 문제도 아니고, 이거 민주당도 이거를 꼬리 자르기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나오는 자금들이 지금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수가 없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 돈이 윤미향 씨가 자기 혼자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민주당의 정치인들 뭐 연루 안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꼬리를 자를 수도 없고 자르지 않을 수도 없고 이러지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갖고 있으면 계속 암덩어리가 돼가지고 계속 이제 민주당이 이제 깔아앉는, 내부에서 암덩어리가 퍼져가지고 손쓸 수 없을 정도로 되는 뭐 그러한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야 되면 어찌 됩니까? 제주 4.3 사건이나 뭐 세월호라든지 뭐 5.18이라든지 사람들이 다 그것 또한 야 까보자 그런 이야기 안 나오겠습니까? 야 위안부 할머니 팔아가지고 너희가 호의호식했고 그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이고 그런 것 같으면 5.18 팔아가지고도 호의호식했겠네. 세월호 팔아가도 호의호식했겠네. 그 돈 어디 갔는데? 한번 까보자.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나옵니다. 100%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문재인 정권은 깔아앉는 일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그거지만은 제가 지난 3년 동안 방송을 하면서 2016년에 방송 그때 할 때만 하더라도 뭐 이런 이 보수의 가치를 대변하고자 하는 언론사도 몇 개 없었고 유튜브 방송도 뭐 거의 몇 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촛불 집회 때 얘들이 돈 받고 알바로 해가지고 나왔다고 알바 모집합니다. 알바 모집한다고 돼 있는 종이를 이렇게 캡처 떠가지고 신문 기사를 썼다면 28만 클릭 가까이가 나왔습니다. 예. 그때 뭐 죽인다고 협박 전화도 많이 받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그 이후로 야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언론사에 인터넷 언론사를 제가 5개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프리덤 뉴스 뭐 그 이해란 박사님 하시는 뭐 이해란 TV 또 저기 뭐야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 뭐 저 우리 주동식 사진 기사님이 하시는 뉴스인 포토닷컴 뭐 노컷 일베 뭐 또 뭐 있죠 뭐 하나 있는데 뭐 등등 해가지고 그렇게 해드리고 또 그 대수장 방송국도 저희 쪽에서 다 기술 지원해가지고 만들어드리고 대수천 대한민국 수 천주교인 모임 거기 방송국도 저희가 또 지원해서 만들어드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인프라를 많이 깔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가 이게 그때 기도하고 했던 것들이 야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한 2, 3년 이렇게 막아내고 있는 사이에 많은 분들이 좀 깨어나가지고 이런 언론 매체라든지 방송 매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저는 뭐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겼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겼어요.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겼다는 것은 지금 다 젊은 청년들입니다. 지금 이번에 부정선거 이거 밝혀내는 것들 다 젊은 청년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보수의 뭐 이런 일본 매체에서 뭐 그냥 이렇게 했는데 이 젊은 사람들이 보다 보니까 어이씨 뭐 뭔가 이상한데 그 파다 보니까는 이제 뭐 그분들이 뭐 엑셀도 좀 할 줄 알고 그 컴퓨터 기법이나 이런 것들 좀 할 줄 알고 하니까 또 현장에도 가서 쓰레기통도 뒤지고 뭐 다 24시간 밤샘하고 뭐 그렇게 가지고 우리 젊은 이 유튜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이제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수없이 많은 그 또 새싹들이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참 그래도 그동안 잘 버텼다. 우리 그 많은 분들께서 또 후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해가지고 잘 버텼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실은 뭐 지난 몇 년 동안 이렇게 버텨오면서 이거 예산도 없고 뭐 참 그래가지고 막 진도 많이 빠지고 했는데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해가지고 지난 6년 동안 잘 버텼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이 좀 가칭 자유민주당이라는 정당을 만들려고 합니다. 왜 정당을 만들려고 하냐? 앞으로 그 유튜버들한테 어마어마하게 이제 탄압이 들어갈 건데 그런 유튜버들을 저희가 이게 당을 만들면 그 이제 당비를 거둘 수가 있고 그러면 그 돈 가지고 그 저기 변호사도 좀 붙여주고 뭐 그렇게 보호를 해줘야지 이게 그 언론의 자유가 보장이 되는 거지. 당장 저만 해도 언론사 대표도 잡혀가는데 일반 유튜버들은 감옥 가기 딱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유튜버들을 좀 보호하고 그리고 이제 당비가 어느 정도 모이면 지방에다가 당사 겸 교육장을 내고 그 여기 서울 쪽에 강사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분들을 지방에 내려보내가지고 역사 강의부터 해가지고 SNS 강의, 헌법 강의, 이 어떻게 하면은 이 저기 그 명예훼손죄 안 걸리는지 이런 것들 또 가르쳐드리고 또 그 선거 실무, 사무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또 다 강의를 하고 또 국제정책 교육도 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키운 청년들을 갖다가 이제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 선거에다가 내보내는 그런 작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그거를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뭐 기성 정당들 뭐 이게 보니까 답이 없고 뭐 또 하시겠다고 해가지고 나오신 분들도 또 계시는데 그 지난 총선에서 좀 성과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뿌리가 없어서 그래. 뿌리를 제가 계속 지금 몇 년 동안 그 밑으로 파고들어야 된다. 뿌리를 저기 키워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녔는데 젊은 사람들을 키워야 되고 뿌리를 키워야 된다. 그랬는데 그냥 선거 다가가가지고 그냥 국회의원 후보 내고 하니까 이미 좌파들이 뿌리를 다 장악했고 지역을 다 장악했는데 거기서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거를 나라를 재건한다는 생각으로 막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당을 이렇게 하나를 만들고 뭐 그래 할 생각이니까 특히 또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려고 하면은 이 시민단체 가지고는 답이 없다.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정당 만들지 않으면은 우리 언론 그 유튜버들 다 잡혀가게 생겼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런 걸 좀 하려고 합니다. 그 내일부터는 저기 제주 4.3 사건 진실을 또 찾기 위해서 제주도로 내려갑니다. 4박 5일 동안 갔다 오는데, 갔다 와서는 또 6월 중순에 그 외신 기자 모아놓고 외신 그 기자회견도 하고, 뭐 언론사 뭐 또 해외에다가 또 영어로 다 또 뭐 써보내고 뭐 그런 것들도 해야 되니까 앞으로 시간이 뭐 많이 촉박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하면은 저희가 또 힘내가지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틀 강의하고 나니까 진이 다 빠져가지고 지금 말소리가 제대로 안 나옵니다. 예. 오늘도 교회 가가지고 하루 종일 졸다가 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 여러분 역사책을 좀 꼭 좀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독립을 빛낸 헐버트와 기독 선교사, 그리고 한국 근현대사 바로 알기, 대한민국 건국전후사 바로 알기,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 황금알 낳는 최첨단 방위산업 삼성은 왜 포기했나, 그 선거는 과연 공정한가, 이런 책들을 좀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이버에서 글로벌 디펜스 윈윈 미디어, 윈윈 미디어라고 이렇게 치고 들어가시면은 윈윈 미디어 리박스쿨이라고 나옵니다. 거기 가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아까 제가 보셨던 그 기사에서 이쪽 왼쪽 편을 클릭하시면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니까 여기 가시면 이승만 대통령 그 업적도 이렇게 그 있고, 그 리박스쿨에서 하는 새로운 교육 과정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책도 판매를 하니까 이 자세한 거는 여기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리박스쿨하고 저희가 홈페이지를 같이 씁니다. 예. 원래는 윈윈 미디어만 했는데 그 뭐 또 굳이 그 비용 들일 필요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홈페이지를 같이 쓰자고 해서 같이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뭐 여러 가지 좀 가서 많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뭡니까? 이 신청은요, 책 신청은요, 010-6832-0325, 010-6832-0325로 문자로 주시면은 저희가 또 안내 문자를 발송을 해드립니다. 010-6832-0325로, 이 010-6832-0325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안내 문자를 보내드리니까 뭐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책을 구매해서 역사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사 공부 안 하면은 이 나라 다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역사 공부는 꼭 좀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